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일본에는 많은 황당한 전통이 존재합니다. 대부분이 메이지 유신 당시 새롭게 만들어진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전통들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황당한 것으로 부부 동성 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일본의 부부 동성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일본에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과 함께 많은 것을 서구화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부부 동성 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일본의 부부 동성 제도는 일본 전통 문화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서구 사회에서는 부부 동성의 수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오고 있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택적 부부 별성이 인정되는 주요 국가로는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국가 모두 부부의 성을 규정하는 법률 자체가 없습니다. 이들 국가에서 부부 동성은 관습에 의한 전통이지 법률에 의한 강제가 아닙니다. 부부동성을 법률로 강제하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일본이 유일합니다. 일본의 야당들은 부부동성 제도 철폐를 위해서 민법 개정안을 내고 있지만 자민당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일본에 개정 요구를 했을 정도입니다. 부부동성은 수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고 일본에서는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선택적 부부별성 실현 위해 23개국 의회는 의견서 가결, 도쿄 3변호사회가 협동. 최근 일본에서는 부부동성에 대한 이슈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도쿄도 23개국의 15개국 의회가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에 대한 의견서를 통과시켰습니다. 도쿄도 의회도 2021년 국회에 심의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만장일치로 가결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부부 동성 제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선택적 부부 별성 제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쪽에서는 구성 통칭을 그 대책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의 성을 함께 사용하면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구성의 통칭 사용, 여성이 국제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매우 불편. 해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제2도쿄 변호사회 부회장 유아사 노리카 변호사는 결혼 시 업무상으로는 구성을 사용하는 선택을 했지만 구성으로 일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보면 호적상 성과 다르기 때문에 활동의 증명이 어렵고 비자를 취득하는 데 고생한다라고 자신의 체험을 밝혔다. 구성의 통칭 사용은 일본 여성이 국제적인 일을 하는데 매우 불편하고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또 업무상 사용하는 은행 계좌는 기본적으로 구성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경제 활성화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에 와서는 결혼 당시 직장에서 사용하는 성도 호적성으로 바꿨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불편합니다. 다만 통칭을 포함해 자신의 성을 모두 호적상으로 바꾸려고 하면 구성으로 힘써온 내가 다 없어지는 것 같다 선택할 수 없습니다. 후크자키 변호사는 결혼 초에는 업무상으로는 구성을 사용했었지만 실생활상의 불편함에 좌절해 그 후 업무상의 성도 호적성으로 변경했다고 한다. 결혼과 동시에 법률상 성이 바뀌기 때문에 예전 자신의 성을 사용하는데 많은 불편함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구성 통칭 사용하고 싶다 43%, 30대가 최다 내각부 조사. 일본 내각부 최근 조사로 결혼 전 성을 사용하고 싶냐는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설문 결과를 보면 결혼 전 성을 그대로 사용하고 싶다는 의견은 43.3%고 사용하고 싶지 않다는 55.2%로 결혼 후 바뀐 성 사용을 선호하는 사람이 조금 더 많습니다. 전회 조사와 비교하면 구성 사용을 원하는 비율이 조금 더 많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30대가 57.8%의 비율로 구성 사용을 가장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일수록 부부 별성을 원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혼을 하게 되면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일단 이혼을 하게 된 일본 여성은 결혼 전 성으로 되돌아가지만
이혼한 남편 성을 그대로 사용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만약 이혼 후 원래 이름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신분증 등 모든 것의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작가라면 이전 작품과 새로운 작품에서 작가의 이름이 바뀌게 되고, 논문 등을 쓰며 활동해온 학자라면 자신의 커리어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려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곧 자신이 이혼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문제로 고민하는 일본인 지인들을 많이 봐서 부부 동성 제도가 얼마나 큰 문제를 안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 대다수는 선택적 부부 별성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80% 가까운 사람들이 선택적 부부 별성 제도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일부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자민당 정부는 2019년 11월부터 주민표, 마이너버 카드 등의 결혼 전 성과 결혼 후 성을 동시에 표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성을 병기하는 구성 병기의 편리한 점은 각종 계약이나 은행 계좌 명의로 예전 성이 사용됐을 때 증명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직, 이직 등 경제활동 시 본인 확인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분증에 구성병기를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구성병기 신분증은 이혼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혼 증명이 되면서 영원히 지울 수 없는 문신같이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땜질식 방식보다는 부부 동성을 폐지하는 것이 근본적 대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우익과 자민당은 일본의 전통이라면서 부부 동성 폐지를 굳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 작가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일본 학생들을 상대로 성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다른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교생 남자의 키스는 사상 최저, 성교는 18년 전의 약 절반, 변화의 이유를 학생들이 자기 분석하면, 일본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성경험에 대한 설문에서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1974년부터 청소년의 성행동 전국 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2024년 데이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과 그래프 등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스 경험률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보시면은 대학생 남성 그리고 대학생 여성의 그래프가 맨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대학생 남성이 아무래도 대학생 여성보다는 키스의 그 경험률이 더 높습니다. 보시면은 1981년에는 한 50%가 조금 넘어갔던 게 1999년, 2000년 정도쯤에 한 70% 절정을 이루었다가 점점 내려가서 현재는 한 60%가 됐습니다.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남학생보다 조금 낮은 그러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비슷한 형태의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 2005년도에 한 70% 정도 정점을 찍었다가 현재는 한 50% 가까이까지 내려가 있는 그러한 상태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은 좀 재밌는 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키스 경험률이 더 높습니다. 여학생들은 1981년도에 한 30% 조금 안 되는 그러한 수치로 시작을 했다가 최절정이 2005년도에 절정을 찍고 다시 쭉 급격하게 내려가서 현재는 한 30% 정도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더 낮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비슷하게 출발을 해서 2005년도에 뭐 한 50% 가까이 찍었다가 쭉 내려가서 지금은 20% 가까이까지 내려갔습니다. 중학생은 아무래도 뭐 좀 적은 그러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절정 찍었다가 현재는 뭐 굉장히 미미한 그러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교 경험률입니다. 역시 대학생들이 아무래도 좀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는 좀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81년도에는 한 30% 정도 되던 남학생들의 경험이 쭉 올라가서 역시 1999년, 한 2000년도쯤에
최절정 60%가 조금 넘어가는 그러한 수치를 보이다가 쭉 내려가서 현재는 한 50%가 조금 넘는 그러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학생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한 20% 조금 넘는 그러한 수치에서 쭉 올라가서 2005년도 역시 키스하고 똑같죠. 한 60% 정도 절정을 찍었다가 쭉 내려가서 현재는 뭐 40% 조금 넘는 그러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교생 같은 경우는 고교생도 역시 좀 재밌습니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경험률이 더 높습니다. 보시면은 뭐 한 10% 정도 되려나요? 쭉 뭐 남학생, 여학생 비슷하게 올라가다가 2005년도에 정점을 찍는데 여학생이 더 높습니다. 그러다가 쭉 내려와서 현재는 한 10% 정도까지 내려갔는데 여학생의 경험률이 남학생보다 더 높습니다. 중학생은 아무래도 좀 어려서 그런지 그 수치가 좀 살펴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미미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요? 많은 여자들의 관심사의 중심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다. 연금도 못 받고 애나 약세도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남자에게 의지해 사는 것도 시대적으로 달라졌다. 스스로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니 공부도 꽤 힘들고 연애할 처지가 아니라는 것이 솔직한 점입니다. 한마디로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퍼진 것도 하나의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애도 소극적이 되다 보니까 키스나 성교의 경험도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성적 관심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위 경험률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부류를 보면은 남자 대학생입니다. 보시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일관되게 변함없이 90% 이상의 경험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자 대학생. 그 다음으로 많이 하는 부류가 고등학생 남자입니다. 남자 고등학생 보시면은 뭐 한 80%에서 뭐 한 90%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고등학생 역시 크게 변함 없이 한 80%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많이 하는 분류가 여자 대학생입니다. 빨간색 선 보시면은 1981년에는 한 30% 됐다가 1999년에는 40%가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조금 내려갔다가 다시 쭉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남자 중학생입니다. 1987년도에는 한 30% 정도 됐다가 쭉 올라가서 1999년도에 정점을 찍습니다. 40% 정도 됐다가 쭉 내려갔다가 현재는 다시 한 40% 정도로 다시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여자 고등학생입니다. 한 20%에서 10%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는 한 30% 정도까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여자 중학생입니다. 중학생은 뭐 한 10%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조금씩 올라가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재미있게 다 상승 곡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 2011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전부 다 상승 곡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이한 점입니다. 스마트폰이 없던 시대 중고생 여자가 AV를 볼 기회는 적었다. 성인 잡지나 비디오를 손에 넣는 것은 특히 여자에게는 허들이 높았다. 하지만 현대는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면 곧바로 그런 정보에 접촉할 수 있다. 조금 관심을 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체크하면 알고리즘이 작동하고 관련된 정보가 더 많이 표시되기 때문에 점점 관심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여성이라도 성욕이 있어서 좋다라는 정보도 있어서 성에 대한 저항감이 옅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IT의 발전으로 쉽게 관련 영상을 접할 수 있게 된 것이 여성의 자위 경험률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TV에서 성적인 방송이 아무렇지도 않게 방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는 성인 잡지 역시 아무렇지도 않게 팔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것들이 사라져서 젊은이들이 성에 대해서 보수적이 된 이유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기사는 다음과 같이 결론 내고 있습니다. 성적인 것에 할애하는 시간이나 돈, 심리적인 부담 등의 비용을 감안하면 연애나 섹스에 그다지 큰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장기 불황도 관련이 있다고 본다. 잃어버린 30년으로 사회 전체의 모티베이션이 저하하는 것과 동시에 젊은이가 성을 향한 의욕도 저하해 갔다.
최근에는 2020년부터의 코로나도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고교생의 성행동 감소가 두드러진 것은 일반적으로 성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사춘기에 사람과 접촉할 기회가 상실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사에 달린 댓글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댓글을 통해서 예전 일본의 시대상을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확실히 하고 있네. 젊었을 때는 버블기여서 남자는 육식이 많았고 나이가 돼도 경험하지 못하면 외면당할 정도의 기세였기 때문에 굉장히 싫었던 것이 생각납니다. 성병이나 원치 않는 임신 등도 제대로 생각할 필요가 있고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하는 것이 이상적이지요. 다른 사람보다 늦다고 신경 쓰지 말고 남자도 여자도 소중히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 연애보다 즐거운 오락이 늘어난 것도 있다고 생각한다. 아마 커플이 두 사람이 전철이나 식사 중 카페에서도 서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을 보면 연애는 성취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일도 있고 즐거운 일뿐만 아니라 싫은 일도 있고 몸가짐을 포함해서 돈도 많이 드는 이벤트도 많다. 가성비나 시간적 효율을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적극적이지 않게 되는 것도 알 것 같다. 부모 세대가 된 입장에서 고등학생의 성체험은 하지 않아도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제 시절에는 고등학생 때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들지 못하면 초조함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좋아하지 않는데도 사귀어 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고등학생 때 성경험이 없어도 어른이 되면 평범하게 결혼하고 고등학교 때 원치 않는 임신을 할 정도라면 성행위는 성인이 되고 나서라든지 제대로 피임하거나 결혼하거나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태가 되고 나서가 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